네? 그거 외워오시면 된다. 그거 외우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페이지로는 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페이지.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하고 관계 부사 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의미상의 주어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의미상의 주어는요, 시험에 나올 거는 사실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떤 모양을 쓸 거냐, 요거 말고는 시험에 낼 게 사실은 없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또는 of 플러스 명사를 쓴다. 요것만 알면 그럼 되느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모양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요걸 요렇게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만 표현하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항상 for 플러스 명사나 또는 of 플러스 명사가 있었던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는 뭐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요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뭔 얘기부터 할 거냐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너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 이전에 다 학습했었던 거긴 합니다만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복습 겸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영어 문장은 주어라는 게 있고요, 동사라는 게 있고요, 뭐 동사 뒤에는 뭐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보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간 영어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하고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이 동사라는 걸 중심으로 영어에서 이 동사라는 아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동사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사라고 하면 여러, 그 앞에 무슨 동사 해가지고 들어본 동사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지호 뭐이니? 지금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무슨 동사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뭐 있어요?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지각동사 뭐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무거나? 감각동사, 지각동사. 우리 또 오랜만에 영어 공부하는 승은이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사역동사. 또 뭐 하여튼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렸던 뭐 지각이니 감각이니 사역이니 뭐니 하는 그 모든 동사들, 또는 무슨 뭐 자동사니 타동사니 또는 뭐 불완전 동사니 뭐 이런 뭐 어떠한 명칭이 붙어 있던지 간에 동사라고 불리우는 아이는 반드시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어라는 것을 가져요. 이 주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동작의 주체를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두 번째, 동사라고 하면 그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 불리우든 간에 이 주어와 동작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주어와 동작 사이에 관계가 있어서 얘가 이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이다라고 부르고 당하는 것을 수동이다라고 불러서 동사라면 반드시 뭐를 가지게 되냐면 태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 동작은요, 이 동작이 언제 그 동작이 있었나요? 현재에 그 동작이 있었으면 현재 동사, 과거에 그 동작이 있었으면 과거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모습으로 그 동작이 존재를 했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진행의 형태라는 뜻이죠. 형태가 모습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니까, 맞아? 진행형 또는 뭐 완료형, 이렇게 형태할 때 형자를 갖다 붙여서 표현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동사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랬어. 그게 바로 주어, 태,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언제, 어떤 모습, 이걸
시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동사이기만 하면 반드시 갖는 특징이 주, 태, 시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내신 시험이라는 것이 그 시험 하나하나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고등학교 가서 그 내신의 등급을 구별을 짓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딱 두 가지라 그랬죠.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좀 더 꼼꼼하게 했냐 아니면 좀 덜 꼼꼼하게 공부했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딱 두 개라 그랬어. 뭐하고 뭐요? 어법 문제하고 영작 문제. 맞죠? 자, 그랬을 때 동사와 관련된 문제는 어법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동사가 가지는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시험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동사라고 불리우는 아이의 얘가 행위의 주체가 되고요. 자, 이 동사는 뒤에 뭘 가지기도 해요? 목적어라는 것을 가지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네 번째 적는 거는요, 얘가 모든 동사가 가지는 특징은 아닙니다. 얘는 타동사라고 하는 아이만 가지는 특징으로서 목적어라는 것을 가지기도 해요. 이 목적어라는 거는 다시 설명하면 동작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동작의 대상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동작의 주체다라고 부르고요. 이 아이를 이 동작의 대상이다 또는 주체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서 객체다, 이렇게 불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 동사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요 1번부터 3번까지의 특징은요, 어떠한 동사가 됐든 하여튼 동사라고 불리우는 아이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특징이고요. 여기 4번, 5번 특징 또는 그 이후로 나오게 되는 특징은요, 어떤 동사는 얘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동사는 얘를 안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동사는 이 아이의 수식을 받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수식을 안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됐어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이 동사에다 뭘 갖다 붙이면 투부정사가 된다고? 여기다가 요렇게 투라는 걸 쓰게 되면 얘가 투부정사가 된다 그랬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 노란 분필만 생각해 보세요. 노란 분필만 생각하면 동사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노란 분필 동사가 가지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동사가 가지는 특징이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많이 들어봤던 말이지? 맞아? 지민이 졸리면 우리 이 교실에서 가장 비싼 책상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어때? 이 교실에서 가장 비싼 책상이야, 저게. 이 책상보다도 더 비싸. 어때? 괜찮아? 졸지 마. 자, 동사가 가지는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이제 분홍색 분필입니다. 투라는 아이가 붙으면 투부정사가 돼서 이 아이의 품사는 뭐로 바뀌어요?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 그랬지? 맞아? 그런데 비록 투라는 아이를 붙이면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품사가 바뀌지만 얘가 동사였을 때 가졌던 특징을 투부정사가 돼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투부정사가 돼도 얘가 동사였을 때 가졌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즉, 첫 번째네요. 투부정사도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도 주어라고 부르고 얘도 주어라고 부르면 이 주어가 뭐의 주어인지 헷갈리니까 투부정사의 주어 주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따로 명칭을 부른 것뿐이야. 됐지? 두 번째, 투부정사가 돼도요, 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즉, 능동 형태의 투부정사가 있고 수동 형태의 투부정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깐만요. 능동 형태의 투부정사는 능동형의 동사에 투를 붙이면 능동형의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수동형의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게 되면 수동형의 투부정사가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쵸? 마지막으로 투부정사도 시제를 갖나요? 예, 동사의 시제는 12가지나 있다라고 배웠지만 투부정사의 시제는 2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요런 시제와 요런 시제 이렇게 2가지 모습의 시제가 투부정사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요것만 할 겁니다. 네, 요것만 설명하면 될 거를 그럼 왜 여기까지 마저 이렇게 시험 범위가 아닌 것까지 설명을 주시는데요. 개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투부정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요만큼 있으면 요것만 이렇게 쳐다보면요. 요게 다른 것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결국 나중에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얘랑도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써요? 아까 태라는 건 뭐를 태라 그랬니? 태는 뭐를 태라 그래요? 주어와 동작 사이의 관계를 태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동사의 모양이 특히 태라는 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능동 태를 쓸래요? 수동 태를 쓸래요?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태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태라는 게 뭐였으니까? 주어와 동작 사이의 관계니까 주어를 알아야만 얘가 능동관계구나 수동관계구나 이걸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얘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겠죠.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이것이 다른 것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나요? 요걸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굳이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동사의 주어는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고 했다고 칩시다. I love you라고 했으면 왜 love라는 동사의 행위의 주체는 I를 썼어요? me라고 쓰면 안 되나요? me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주어니까요. 주어인데 왜 me는 안 돼요? 주어는 주격을 써야죠. 그렇게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어 자리는 주격을 쓰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도 주어는 주격을 쓰기로 합시다. 라고 약속이 정해져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도 어떻게 쓰기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으로 정해진 형태가 있겠네요. 그 약속 형태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약속 형태를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이 약속 형태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밝혀두지 않아도 된대요. 왜 그렇겠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이 목적인 거잖아.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의사소통이 목적인 건데 그 소통을 하는데 어떤 말을 쓰지 않아도 소통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걸 안 써도 말이 되는 경우예요. 소통이 되는 경우라고요. 그럼 써야 되는 경우는요?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3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겠네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I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I would like to play computer games 그랬다고 칩시다. 컴퓨터 게임즈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투부정사 요 투부정사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의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잠깐만 확인해 봅시다. 이 to play computer game,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가 누군가요 지금? 누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나죠. 그럼 잠깐만요.
우리 투부정사 앞에 행위의 주체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죠. 왜?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같으니까.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장의 주어하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요, 우리 교재에 써져 있기는 합니다. 써져 있기는 한데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으면서 정리하세요. 지호야,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정리해보는 거야. 습관을 잘 들여야 돼.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공부는 습관이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되게 어려운 내용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런데 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막말로요, 중학교 때 공부 잘 못해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반전 일으키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3년 내내 그냥 삥까삥까 놀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빡세게 공부하면 되겠네요. 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근데 힘들겠죠. 그럼 중학교 때 하는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공부하는 습관, 수업 받는 습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런 형태는 또 어떻게 될까요? I want you to study hard 그랬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네가 열심히 공부 좀 하기를 원해, 이런 얘기죠. 다시 물어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누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네요. 그죠? 아, 이번엔 뭐예요?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와 같습니다. 선생님, 자꾸 이렇게 뭔가를 도식화를 꼭 시켜야 되나요? 공식처럼 뭐 이렇게 꼭 적으셔야 돼요? 안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놓으면요, 머릿속에 들어가서 기억을 할 때 좀 더 용이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아,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투부정사의 주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주어라는 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 근데 가만 보면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통칭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표시 안 해도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to master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is not easy, 쉽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누군가요? 문장의 주어도 없고요, 문장의 목적어도 없으니 이 아이의 행위의 주체를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잠깐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어를 공부하는 건 쉽지 않대요. 그럼 누가 영어를 공부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영어를 공부하는 건 동물은 아닐 거 아니야. 보통은 사람이겠지. 뭐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도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요럴 때는 요 앞에 따로 특별히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요때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일반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영어를 마스터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걸, 요 정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경우라면 굳이 일반인인데 이 아이의 행위의 주체를 밝힐 이유가 없고요, 이 아이의 행위의 주체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데 굳이 밝힐 이유 없고요, 이 아이의 행위의 주체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으니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 따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for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또는 of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것만 배우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고 계셔서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하셔야 영어가 느는 겁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빼먹을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지식 하나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다 적었어, 우주? 너 이렇게 요즘 우주야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보여? 어? 우주야 의지가 왜 이렇게 없어 보여? 넌 왜 이렇게 졸아? 졸지 마. 뒤에 서볼까? 여기 서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험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요거 한번 우리 이반은 그래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또 공부 욕심도 많은 친구들이니까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그죠? 동명사에도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때요? 없을 것 같아요? 동명사에는 의미상의 주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민이 모르겠어요. 재현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건 뭐예요? 대답을 좀 해주면 안 돼? 야,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네 목소리 듣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 뭐라고? 모르겠어? 지호? 지호가 맞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봐요. 아까 요거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동사. 동사가 이런 특징 갖는다 그랬죠. 이걸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투부정사. 그럼 여기다 뭘 붙이면? ing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가 되겠네? 그러면 투부정사도 동사를 가져다 쓴 놈이니까 동사가 가졌던 특징을 갖는다며요. 그래서 얘가 주어가 있다며요. 그럼 동명사도 동사를 가져다가 쓴 놈이네요? 그럼 얘도 동사의 특징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겠죠. 그럼 동명사에도 주체가 있고 동명사에도 태가 있고 동명사에도 시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적어놓은 거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요거를 ing 치면은 능동 형태의 동명사 이거를 being pp 하면 수동형의 동명사 맞죠? 이거를 ing 붙이면은 이건 이제 나중에 용어는 이건 그냥 제가 따로 안 적는 건 여러분들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요건 나중에 시험 범위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ing를 그냥 붙이면은 그냥 동명사라고 그냥 부르고요. 여기에 having pp라고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이걸 완료형의 동명사다. 이렇게 용어로는 그래요. 용어로는 그런데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잠깐 볼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와 표시해야 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했잖아.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와 표시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럴 거라고요. 그럼 동명사도요, 표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브젝트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오브젝트. O-B-J-E-C-T. 동사로. 더 쉬운 걸로 합시다. enjoy. 즐기다. 그럼 이렇게 해봐요. 나는 음악 듣는 걸 즐겨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I enjoy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쓰죠? 자, 우리 enjoy라는 동사 뒤에 오는 ing를 이걸 동명사라 그런단 말이야. 그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있나요? 지금 음악 누가 들어요? 그렇죠. 얘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요, 문장의 주어랑 같은 경우는 굳이 따로 틀 필요가 없구나.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이거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만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외우고 계시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참고로 그냥 이건 적지도 않을 겁니다. 안 적어도 돼요.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얘는 포명사, 오부명사를 쓰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또는 목적격을 쓰기로 돼 있어요. 그럼 그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가 하나의 딱 흐름으로 쫙 꿰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헷갈릴 일도 없고요. 머릿속에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라서 나중에 시험 시간에 꺼내어 쓰기도 편해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얘기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어디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조금만 참어. 7분만 참어. 7분 있다 쉴 거니까.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지금 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한국말로 쭉 구구절절하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야. 보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가 행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됐죠? 선생님, 투부정사의 동작이나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원래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죠. 그쵸? 거기에다가 투를 붙였으니까 그 투부정사도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렇겠지?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다른 경우이며 주로 투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기로 바로 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 아까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자, 물어볼게요. 없으니까 안 쓴다. 맞아, 틀려? 없으니까 안 쓰겠죠.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동작의 행위의 주체가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 동사라면 무조건 뭐를 가져야 된다고? 주어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만든 아이도 당연히 무조건 주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쓴다라고 했을 때 없으니까 안 쓰겠지가 아니야. 그럼 뭐니까 안 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안 써도 의미가 통하니까 안 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안 써도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주야, 우주야. 우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이제 설명드린 거 그대로 나오죠. She expect to join the photo club. 그럼 뭐야? 그녀는 해석해 볼래, 주한? 자, 그러면 사진 클럽에 합류하는 거, 사진 클럽에 가입하는 건 누가 가입하는 거예요? 그녀가 가입하는 거죠. 만약에 그녀가 예를 들어서 네가 주하나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갔더니 사진반이 있어. 동아리가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사진반이야. 주하나 우리 같이 너 우리 사진부 들어올래? 그래서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구라치고 있네. 구라치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겠지. 아, 거짓말하지 마. 들어갈 거잖아. 바꿔봅시다. 남자다. 그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누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 야, 야,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대학 가서 조금 놀아도 되는 거 아니야? 너 나중에 여기 어디 돌아다니다 술 먹고 술 취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이기만 해. 너랑 죽어 아주 나한테. 여기까지만 할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변지민 해석. 네, innocent요. innocent는 결백한, 무죄. 나는 믿습니다. 네가 결백하다고 무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무죄야? 너가 무죄래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맞죠? It's hard to work out every. workout은 운동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가 운동하나요? 사람이 하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요? 안 썼으면 일반인인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운동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어요. 그럼 뭘 쓰라고요? 요걸 쓰는 거야. 요거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가 되겠죠.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무조건 그 앞에는 이시 와야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가주어 진주어일 때만 그렇게 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밑에가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않는다라는 게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쓴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주어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안 쓴다는 얘기는 안 써도 누가 그 행위의 주체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안 쓴다가 되는 거지, 없어서 안 쓰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쓰는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r 명사 또는 of 명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for나 of라는 거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는 아이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를 보통 쓰죠. 그러니까 목적격의 형태를 갖춰서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가능하대요. 인간을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투부정사 앞에 나온 for 플러스 명사가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 아이가 이 동작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지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주어처럼 해석을 하시고요. To live without air, 공기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뭐가요? Protect children,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호하죠?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도 어려운 거 없네요. 그러면 선생님 for 또는 of를 쓴다 그랬는데 of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 of를 쓰는 경우 형광펜 드세요. of를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for하고 of를 놓고 굳이 따지자면 한 90%, 95% 정도는 for를 써요. 어쩌다 한번 뭘 쓴다? of를 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절대 대부분이 다 for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떨 때 for고 어떨 때 of인가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형광펜 칠합시다. 어디냐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리고 실제 그 형용사에도 형광펜을 좀 칠해 놓으세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kind, 무슨 뜻이죠? 사람이 친절한 거죠. nice, 그런 거예요. 멋진, 좋은, 훌륭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rude, 그러면 무례한, foolish, 멍청한, 어리석은, generous, 관대한, wise, 현명한, careless, 부주의한, 그렇죠. 부주의한,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즉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형용사가 나올 때만 뭘 쓴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요.
나머지는 싹 다 뭘 쓴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difficult, easy, possible, impossible, important 이런 말들이 붙으면 for 플러스 명사. 대부분은 for 플러스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for 플러스 명사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 거라고요? for 쓸까, of 쓸까? 그 정도.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문장에 해석 또는 영작 정도. 그거 외에는 특별히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럼 문제 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넘겨볼게요. 1번. Is it difficult? 야, 이런 거를 문제라고. 문제도 너무 쉬워요. Is it difficult? 어렵습니까? 라고 해놓고 solve the problem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거는 it to 가주어진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뭐 문제도 아니네요, 이거는. 그죠? 두 번째, it was foolish. foolish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of you to do so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해석 한번 해볼까요? 지민아, 요거 해석, 요 문장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멍청한 짓이었어요.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3, 4, 5 지금 하세요. 시작. 다 했죠? 다 했죠? 3번. 전치사 다음에는 무슨 격? 목적격. important니까 for of? for. smart니까 for of? of. 요것만 해석해보자. 승은 오랜만에 복귀하셨으니까 5번 한번 해석해볼까요? 앉는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가 네, 그가 그렇죠. 그가 기회를 네, 놓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었어요. 똑똑했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숙제고요. 넘어갑니다. 요거는 뭐죠? 이 옆에 것도 쉽네요. 자, I watched a baseball game. 나는 야구 경기를 봤는데요. 이것은 지루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야구 경기죠. 그죠? 그럼 뭐예요? 지루했었습니다. 내가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은. 두 개 그냥 하나로 합치래요. 한번 해봅시다. He helped me with my homework. 그는 나를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줬네요. He was very kind. 그는 굉장히 친절했어요. 친절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것이 친절했니? 네가 나를 돕는 것은 그가 나르네요. 미안합니다. 그가 나를 돕는 것은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자, 얘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네요. 실수하기 쉬워요. of him 그 다음 to help to요?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지. 여기가 help to라고 썼다고 여기도 help to 이렇게 쓰면은 싸대기를 맞아야 돼.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to help me with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2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우리 재현이가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겠어, 재현아? 자, he accepted the result of the test. 그는 테스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It was not easy. 쉽지는 않았던 거였어요. It was not easy for him to accept, to accepted. to accepted 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냥 여기 그대로 활용해서 씁시다. It was not easy. 그 다음 for him to accept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그대로 할 수 있겠죠? 나머지 3, 4, 5도 숙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래요.
She is very nice to help us. 해석 한번 해볼래, 지호야? 그녀는 나이스하대요. 우리를 도와준 것을 보니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래요. 그럼 그거를 it를 이용해서 바꿔라 라고 하는데 이거 좀 사실 좀 막연하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감이 안 와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요 문제를 많이 냈었거든요. 요 문제를 예전에.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특히 여러분들 세대를 가르치시는 영어 선생님, 그때 당시에 영어 임용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가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그리고 제가 강사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요 시험 문제 참 좋아했었어, 학교 내신에서. 근데 요즘 임용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이 문제를 내는 거를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한 문제, 실제적인 영어 사용 능력하고는 관계없이 약간 이제 뭐 사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돼서 요즘은 출제를 잘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알아는 둬봅시다. 이거 뭐냐면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It is very nice of her to help인데요. 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가주어 진주어 문장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문장을 얘들아, 아까 얘가 여기 of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 쓰인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라 그랬지. 요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썼을 때 얘를 for를 안 쓰고 of를 쓴다 그랬었으니까, 지호야 설명을 좀 들어봐. 됐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겠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니까 her를 주어로 바꿔야겠죠. She is very nice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를 통째로 날려도 되죠. 얘를 주어 자리를 갖다 썼으니까. 맞나요? 그럼 나머지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To help u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적어놓은 이 문장이, 지금 넣은 이 문장이 She is very nice to help us가 She is very nice to help us 하고 정확하게 똑같네요. 됐죠?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요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면은 It was silly of him to say such a thing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요 아이를 요렇게 주어 자리로 뺐으면 He was silly 그 다음 to say such a thing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니까 쉽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즉 for 플러스 명사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for 플러스 명사를 썼을 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요 자리에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는 형용사가 사람과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니까. 그쵸?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따라왔니? 이거 어저께 반 애들한테는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니? 일단은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알겠지? 왜? 들어갈 수 있었으면 for를 안 쓰고 of를 썼었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주어로 문장 전환을 못하는 겁니까? 네, 못하는 게 맞습니다.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 얘를 주어로는 못 쓰지만 만약에 이 뒤에 투부정사의 조건이 중요해요.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뺐을 수는 있어요. 됐나요? 그럼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아이를 이렇게 주어 자리로 가는 겁니다. These problems
여기는 is지만 얘가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is를 뭐로 고쳐야 돼? are not hard for him to solv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굳이 이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셔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뜻이 같아요. 일단 뜻이 같습니다. 뜻이 같은데 요 아이의 쓰임이 달라질 뿐이야. 한번 봐볼게. 요거는요 it to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니까 이때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 되어야 돼? 가주어 진주어니까 명사적 용법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얘를 이렇게 앞으로 보냈어요. 이 문제들은요 are not hard 어렵지 않아요. for him to solve 그가 해결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해결하기에 라는 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hard라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겁니다. 요때는 이가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고요. 요렇게 문장을 바꿨으면은 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임만 바뀔 뿐이지 이거나 뜻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이나 이 문제들은 그 사람이 해결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막 이번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다만 요런 문제 앞으로 근데 그러면 선생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문장은 존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런 문장을 많이 써요. 이런 문장도 많이 쓰고요. 가주어 진주어 문장도 많이 앞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걸 이렇게 문장 전환해 놓은 것도 많이 보여요. 실제로 보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 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냐면은 해석만 잘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렇게 바꾸고 어쩌고 이건 시험에 나올 대상은 요즘은 아닙니다.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냥 원리만. 그렇다고요. 오브를 쓴다는 얘기는 얘가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오브 주체의 얘를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다. 그 얘기인 거고요. for를 썼다는 얘기는 얘가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형용사니까 얘를 이 자리에 쓰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있다면 얘가 문장의 주어로 나오는 거는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없으면 그러면 못 쓰는 건가요? 네, 못 쓰는 겁니다. 그럼 문장 전환이 없어요. 그냥 요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런가 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문법적 오류를 찾아 고쳐서 쓰세요. 우리가 지금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나 앉아있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1, 2, 3, 4, 5, 6을 지금부터 하나씩 풉니다. 1, 2, 3, 4, 5, 6 시작. 너가 1이야. 벌써 다 했어? 1, 2, 3, 4, 5, 6 다 해. 너 시간 남으면 뭐 7번도 하고 다 해. 문법을 이 정도까지 익혀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최소한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된 문제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나요? for를 ove로 고쳐야겠죠? 여기 rude라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2번 지호. 네? 뭘 했어요? 1번 얘, 너가 2번. 어디를요? For me to we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우주 오브를 for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지민 오브를 for로 바꾸시면 되고요. 4번 해석 한번 해볼래요? 위험합니다. 누가? 승객들이
drive, 운전하는 거네요. over는 뭘 넘어서라는 뜻이라 그랬어. the speed limit, 그럼 뭐죠? 제한 속도 제한을 넘어서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해요. 이렇게 되겠네요. 5번, 주한, for를, 여기 이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니까 of. 6번, to를 of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careless도 부주의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니까. 나머지 숙제입니다. 넘어갑니다. 7번이요. 네. 7번 어떻게 하냐고요? 해석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7번 문장을. 그의 부모님께서는 원합니다. 의사가 되기를. 누가요? 그가요. 그럼 보세요. want라는 동사는 want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서요. 이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즉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이렇게 for him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미상의 주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번째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돼요.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관계부사인데요. 자, 이제 약 40분 정도를 안 끊고 쭉 가야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장난 아니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중요한데 여기가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11페이지 아래에다가. 자, 관계부사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먼저 볼게요. 얘들아,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시험에서는 관계부사에서는 뭐를 시험에 내냐면 관계 대명사하고 구별할 줄 알아? 이거를 시험에 냅니다. 물론 관계 부사 중에서 뭘 쓸래? 이것도 시험의 대상이기는 해요. 근데 그건 좀 쉬워요. 그건 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구분할 줄 아니? 요거를 시험에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계 부사 관련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계 부사만 알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얘를 알아야 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제가 보통 선생님들께서 뭐가 시험에 잘 나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두 아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자꾸 묶어서 이것 써야 되니 이것 써야 되니 라고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야, 이 구멍에 이 모양을 집어넣어야겠니 이 모양을 집어넣어야겠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봐도 뭐가 들어가야 돼? 네모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해요. 그걸 시험에 내겠냐고요. 시험에 낼 거면은 좀 애매한 거를 시험에 낼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사다리꼴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평행사 변형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모양을 주면서 뭘 써야 맞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이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자, 대답해보세요. 대답을 자꾸 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구들한테 자꾸 뭘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 걸 좋아하나 보죠가 아니라 그 친구가
시험 기간에 자기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옆에 친구가 뭘 물어보면은 웬만하면 설명을 잘 해준다? 왜요? 걔가 성격이 좋아서 해줘요? 아니요. 자기도 그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친구한테 설명을 할 때 내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 친구 질문 끝나고 자기 자리에 돌아갔을 때 걔는 그 부분 분명히 다시 찾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얘기는 안 해주겠지. 그 친구한테. 근데 본인이 막혔던 부분은 꼭 다시 찾아봐서 잠깐만 이건 왜 그랬던 거지? 라고 분명히 확인을 할 거라고요. 자, 선생님이 됐던 선생님이 누군가가 너희한테 뭘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꾸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아요. 그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이게 뭐지? 이걸 언제 쓰는 거지? 이거랑 저거랑 무슨 차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 설명해 볼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뭐 하는 거죠? 아는 대로 틀려도 됩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현? 관계대명사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 맞는 말이네요. 근데야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해서 이어주는 거. 그것도 일부분 또 맞는 말이네요. 우주? 넌 내가 부르니까 왜 창문을 쳐다보니? 우주야, 관계대명사. 네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틀려도 된다니까 왜 그래? 네가 아는 걸 얘기하면 돼. 아는 게 하나도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안 들려. 완벽한 문장이요? 그건 관계 대명사는 완벽한 문장은 안 오죠. 굳이 온다면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민? that. 그렇죠. 관계 대명사의 모양에는 that이라는 아이도 있네요. 주한? 형용사절. 그렇죠. 중요한 특징이죠. 관계 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을 만듭니다. 그 다음 승은? 네. 명사를 문장으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결국 형용사란 얘기고 틀린 말은 아니네요.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라는 말은요,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에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를 뭐다라고 생각하라고요?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에서 우주야 고개 들어. 자, 관계대명사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여기 먼저 한번 살짝 가볼게요. 관계부사는요, 그럼 영어에서 관계는 무슨 말이라 그랬니? 접속사래매요. 부사는 부사일 테니까. 그럼 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놈. 얘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놈이네요. 차이점 알겠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접속사. 즉,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부사, 얘는 접속사.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할 때는 요것만 가지고 구분을 해도 되는 거네요. 왜? 어차피 이거는 똑같으니까. 맞아? 그러겠지? 오, 그래? 그러면 대명사 다음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 대명사 다음엔 불완전, 부사 다음엔 완전 불완전? 완전. 그럼 결론적으로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 푸는데 결론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것만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두 개의 문장이죠?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쓸 시간 드릴게요. 잠깐 여기만 좀 집중하십시오. 쓸 시간 드릴 거예요. 자,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침표를 지우고요. 여기다 접속사 and 같은 거 하나 쓱 집어넣을게요. 됐죠? 그럼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연결이 됐습니다. 우주야.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대명사라고 부르네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날리고요. 왜?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애가 있으니까. 얘와 얘를 날리고 얘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쓸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지칭하는 말이 뭐죠? 더 하우스죠. 그럼 더 하우스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who를 써요? which를 써요? which를 써야 됩니다. which 이렇게 쓰면 되죠? 맞습니까? I live in which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which라는 무슨 대명사? 관계대명사. 자, 이거는 그냥 대명사. 맞아? 이거는 그냥 대명사, 얘는 관계대명사. 맞니? 그러면 이거하고 무슨,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묻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얘하고의 차이점도 한번 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요, 너희들이 대답 못하고 껄쩔 매는 걸 보면서 나 혼자 희열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 접은 똑같고 부대가 달랐잖아요. 그럼 대명사냐 부사냐의 차이점이라고요. 됐죠? 여기 다시 물어봅니다. 얘 이름 뭐라고요? 대명사. 얘 이름 뭐라고요? 관계 대명사. 그럼 얘랑 차이점 뭐예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얘는 접속사 역할을 안 하는 대명사. 맞아? 그럼 얘가 지칭,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거지. 얘가 지칭하는 명사 뭐야? 더 하우스. 얘가 지칭하는 명사 뭐야? 더 하우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선행사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앞에만 선행사 있어요? 아니면 그냥 대명사 앞에도 선행사 있어요? 그냥 대명사 앞에도 선행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명사라는 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거니까 그 앞에 나온 명사가 먼저 행, 갈행, 그 다음 말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런데 얘가 접속사 역할도 한다며요?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 위치로 쓱 이동합니다. 접속사 위치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됐어요? 이제 요렇게는 안 써요. 요렇게는 안 씁니다. 이게 제가 그냥 중간 과정을 하나 더 쓴 것 뿐이지 요렇게는 문장을 안 씁니다. 요렇게 써요. 왜냐면 얘가 접속사 역할도 하니까 접속사 위치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됐어. 줘 그냥. 자, 요거를 우리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러죠? 목적격. 질문. 뭐의 목적어? 뭐의 목적어죠?
아니, 여기 주어가 있는 거 보니까 목적격인 것 같긴 한데, 그 목적격이라면 뭔가의 목적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뭐의 목적어?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참 보세요. 이 아이의 목적어 뭐였어요? 얘였잖아요. 그럼 얘 대신에 이거 쓴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목적어 뭐예요? 이거죠. 근데 얘가 위치만 요로, 자리만 일로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이 아이의 목적어가 되는 거니? 맞아? 자, 그럼 질문.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했나요? 불완전했나요? 불완전한 거 맞아요? 괜찮아요? 자, 요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대수로 바꿨어도 됩니까?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학습을 했던 겁니다,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수를 위치를 대수로 바꿨어도 돼요? 되죠? 그럼 얘도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저는 그냥 공집합이라고 표현할게요. 생략해도 됩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요 세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먼저 적으세요. 다 적으셨죠? 다 못 적은 사람? 다 적었니? 우리 승은이가 요즘 오랜만에 복귀해서 감이 좀 빨리 적어요 이제.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자, 여기서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묻는 거, 요 인을 빼고 맞았니 틀렸니를 물어봐요. 틀렸죠? 왜요? 리브는 자동사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오, 선생님, 그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브는 그래요, 자동사라고 제가 외울게요. 근데 시험에 리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꼭 리브라는 동사를 쓴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 아이는 품사가 뭐라고 얘들아? 품사. 관계? 대명사. 대명사는 앞에 뭘 받는 말이어야 되지? 뭘 받아? 명사를 받는 말이어야 되지? 그럼 얘가 받는 말이 뭐야? 집이네요?
맞아? 그럼 얘가 집이랑 같은 말인 거지 지금. 얘가 이 말을 받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목적어라는 얘기는 얘가 목적어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맞아? 그럼 얘를 요 뒤에다 써보는 거야. 만약 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I leave the house 이게 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I leave the house를 보고 선생님 저는요 I leave the house를 보고 얘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저는 답이 없어요. 이걸 보고 내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으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나는 살아요 그 집을 살아요예요 그 집에서 살아요예요. 에서 살아요가 돼야 돼요. live는 보통 어디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와야 되겠다. 그치? 맞아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뒤에는 지금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는 게 뭐죠? 얘죠. 얘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원래 얘는요. 얘하고 붙어 다녔던 애죠. 그쵸? 즉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돼서 부사인 상황인 거잖아요. 전치사 명사는 부사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니? 맞아? 그러니까 in it이 그곳에서고 in which가 거기에서고 which blah blah in이 거기에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얘랑 붙어 다녔던 애인데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바람에 저 앞에 나가서 얘랑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배웠지? 우리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요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배웠어요. 맞아요.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써도 맞다 틀리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앞으로 이동시켰는데 위치를 대수로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요건 안 된다 그랬어요. in을 앞으로 이동시켰는데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요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또 적으세요. 너희들 시험에서는 이런 것만 주로 나올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얘 전치사 명사죠. 전치사 뭐예요? 관계대명사. 그죠? 전치사 명사는 뭐였어요? 부사.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뭐가 돼요, 그러면? 그렇죠. 관계부사가 되는 겁니다. 적으세요. 전치사 명사는 부사라면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붙었으면 관계부사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됐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되네요. 그럼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뭐뭐 있죠? where, when, why. 맞아요? 그러면 when이냐, where냐, why냐는 뭐 보고 결정해요? 선행사 보고 결정하네요? 이게 시간 명사예요? 장소 명사예요? the reason이라는 이유라는 뜻을 가진 명사예요. 장소 명사니까 얘를 뭐로 쓸 수 있어요? wher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질문.
얘는 품사가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관계 부사. 부사니까 뒤에는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그러면 in which 다음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야죠. 왜? 얘랑 같다니까? 선생님 근데 아이 리브로인데 완전해. 네? 아이 리브로 끝나는데 완전해. 그쵸. 왜? 리브는 자동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요. 봐봐요. 아까 인이 앞으로, 여기 잠깐 보자. 인이 앞으로 안 나갔을 때 노란 분필만 생각해봐. 인이 앞으로 안 나갔어. 관계대명사니까 뒤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약간 물었잖아. 이 뒤가 왜 뭐 때문에 불완전했지? 얘 때문에 불완전했지. 얘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럼 얘는 뒤에는 인이 없네요, 이제. 이제 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던 요소를 저 앞으로 이동시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만 봐요? 위치 뒤만 본다고요. 그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던 애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여길 안 보고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완전한 게 맞는 거죠. 이해됐어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모르겠는 거 질문이 들어와서 참 기분이 좋네요. 어제 애들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라고 쳐다는 보고 있는데 질문도 안 하고. 재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우주? 저기 뒤에가 동사하고 동사 자동차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선생님,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여기 얘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아이의 선행사를 이 뒤에다 잡아 넣어보라고요. 그걸 선행사를 집어 넣어서 말이 되면 대명사가 맞는 거고, 그게 말이 안 되면 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우와 이건 때려 죽여도 니들 시험에 안 나올 거거든? 때려 죽여도 니들 시험, 중학교 3학년 시험에 이게 나오면 말이 안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나오긴 합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맞아요? 대명사고 부사예요. 뭐 따지라고요?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따지라 그랬잖아. 만약에 얘가 자동사라면 이거와 이것만 갖고 문장이 완전한 거니까 얘가 답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얘가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지? 선생님,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거 다 따로 외워야 돼요? 아니요. 뭐 하라고요? 얘가 답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얘가 목적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가 목적어라는 얘기는 얘가 목적어라는 얘기랑 같은 거니? 맞아? 그럼 얘를 요 뒤에다 집어 넣어보세요. I visited the place. 해석. 나는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말 돼요? 돼요. 그럼 답은 얘예요. 됐어요? lived the place는 왜 안 되냐고요? live는 자동사라서 in the place라고 전치사를 꼭 써야지만 얘가 부사가 됩니다. 좀 바꿔볼게요. 동사를 얘를 바꿔볼게요. I met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왜요? 넣어봅시다. 얘가 들어가도 얘가 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우주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지호 해석해봐. I met the place. 해석해봐. 그 장소를 만났어. 말 돼요, 안 돼요? 장소를 만나진 않지. 그러니까 만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사람을 만났고 친구를 만났고 뭐 낯선 사람 뭐 이런 식의 목적어가 와야지 장소를 만나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장소에서 만납니다라고는 해도 장소를 만났다고는 안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단어가 mee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where가 답이 돼야 돼요. 따라오셨어요? 이해는 하겠습니까? 분명히 까먹으시겠지만 이거 한번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적으세요 빨리. 다 적었어?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모든 관계부사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이니까 그대로 갖다 똑같은 거니까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the house 같으니까 A 반복하기 싫어요. 이렇게 is로 바꿔도 돼요? 대명사 is로 바꿔도 되죠?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여기에 and라는 접속사 쓸 수 있나요? 그래요? 근데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영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관계대명사라고요. 대수로 바꿔 써도 되고요. 목적격이니까 당연히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됐죠? 이렇게 적지 말고 생략이라고 적을까요? 그냥?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뭐가 없어서? 이 아이의 목적어가 없어서.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제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맞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뭐가 된다고요? 관계부사가 되네요. 요렇게 다 왔다 갔다 문장 전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는 where를 썼던 이유는 여기가 장소 명사니까 where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 요걸로 가볼게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접속사 썼어요. 야, 더데이 같은 데이네요. 이거 대명사로 바꿔 써도 되겠니? 그러면 접속사와 대명사를 날리고 뭘 쓴다고? 관계대명사. 맞죠? 대수로 바꿔 써도 되죠? 생략해도 되나요? 생략도 해도 됩니다. 됐나요? 자, 요 아이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 근데 이 오늘 요렇게 앞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이제 이 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이해되시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시간명사가 앞에 왔으니까는 when으로 바꾸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입니다. Tell me the reason. 자, 접속사를 하나 쓱 씁시다. 그리고 the reason 같은 reason이니까 이렇게 지우면은 관계대명사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생략해도 되나요? 생략해도 되네요. 근데 이 아이의 목적어를 이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도 된다 그랬고요. 이동했으니까 이 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자, the reason이라는 말을 선행사로 갖는다면은 관계부사는 why를 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얘입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 how가 다른 관계부사 세 개의 관계부사와 다른 점은요. 첫 번째,
똑같이 갑니다. the way, this way 같죠? 그럼 여기에 and 씁니다. 쓸까요? 네, 씁시다. and 씁니다. 그러면 얘랑 날리고 뭘 써요?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괜찮아요?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in을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뭐로 바꾸면 돼요? 관계부사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여기 멀쩡히 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인위치만 how로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how는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별표 30만 개. 네. Y와 하우는 네. 80밖에 네. 네. how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행사가 같이 못 쓰는 거니까. the reason의 선행사는 하나밖에 없나요, 선생님? 네. 근데 이스에 왜 X 표시 채우는 아, is가 아니라 the way를 안 썼다고요. the way가 사라졌다고요. is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the way를 있는 the way가, 그러니까 여기는 the reason 그대로 내려왔고요. the day 그대로 내려왔고요. the house 그대로 내려왔는데 얘만 지금 the way가 사라져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얘 때문에 그렇다고요. 별표 30만 개라고요.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생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생기는데 관계부사절은 무슨 절이지? 형용사절이에요. 맞아요? 또 관계부사절은 무슨 절이니? 부사절이요. 이러면 안 돼. 관계부사라는 건 관계사절 안에서 걔가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 전체 문장이 부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맞아? 그래? 얘는 the way랑 같이 쓴다고 못 쓴다고? 못 쓴다고. 그러니 얘가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고 싶어도 앞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요 위에 있는 세 관계부사와 얘는 좀 달라요. 왜요? 위에 세 아이는 무슨 절 만들어요? 형용사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얘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얘는 the way라는 말을 같이 사용을 요렇게 같이 사용을 못하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고 싶어도 꾸며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때려 죽여도 형용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뭐가 되는데요? 우리 how를 관계부사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르죠? 의문부사라고도 부르죠? 그럼 잠깐만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 오면 걔는 뭐가 해요? 의문사, 명사, 의문사, 주어동사를 뭐라 그러죠? 간접음은 명사절이라 그러네요. how는 때려 죽여도 명사절밖에 못 만듭니다. 형용사절이 아니라 뭐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라는 얘기는요, 선생님, 얘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전 죽어도 그 아이를 형용사로 쓰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the way를 남기고 how를 생략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가 오는 꼴이 되죠. 네, 명사 동사가 오면 뭐라 그랬죠? 뒤에 나온 명사 동사 수식이라 그랬죠. 요렇게 묶어서 수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형용사절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생략된 건 뭔데요? 관계부사가 생략된 건데 관계부사의 생략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the way만 쓰든가 how만 쓰든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따라오셨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아까 저 위를 살짝 한번 봐볼게요. 위를 살짝 보면은 관계부사 where라고 하는 아이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되죠.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되고 얘는 the reason밖에 없어요. 영어의 이유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the reason밖에 없어요. 그럼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써도 되는 경우를 잠깐 봤었어.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주어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나요? 아니죠.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일반인 또는 문장의 주어 또는 문장의 목적어였잖아. 그걸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안 써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잠깐만요. 이놈 앞에 선행사라고는 얘밖에 못 오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를 가진 명사가 없으니까. 그럼 얘 앞에는 항상 얘가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얘도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됐나요? 그럼 잠깐만. 얘가, 여기 잠깐 보자. 얘를 수식하고 있으면 얘는 무슨 절이야? 형용사 절이겠죠. 근데 얘가 앞에 the reason이 온다는 게 너무 뻔해. 그래서 얘를 생략했어. 그럼 얘는 무슨 절 될까? 명사절 되는 겁니다. 명사절 되는 겁니다. 진짜요? 봅시다. 여기 볼게요. He couldn't explain. 여기 보세요. The reason에다가 목적어라고 써봐. 그는 설명할 수 없었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가 늦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 그럼 얘는 뭐니?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형용사 절이 되는 거 맞죠? 펜 바꿀게요. 이제 얘를 생략했어요. 얘를 생략했습니다. The reason을 당연해서 생략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겠지? 그럼 승은아 어디가 목적어야? 여기가 목적어가 돼야 되네? 그지? 여기가 목적어가 되니까 얘는 명사여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이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그거는 when이나 where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 봅시다. where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만 오면 되잖아요. the place도 장소라는 뜻이고, 이 교실도 장소고요. 화장실도 장소, 우리 집 장소고요. 그죠? 우리 학교, 내 반, 교실 장소잖아요. 근데 다양한 장소가 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대표 명사인 the place가 온다면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표 명사니까. 됐어요? 얘도 the time이 온다면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장소는 장소인데 우리 집하고 콕 집어서 우리 집을 얘기해요. 그런 걸 생략하면 안 되죠. 그걸 생략했을 때는 그게 우리 집인지 어딘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생략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생략해도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생략해도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 이제 잠깐 또 쉽시다. Winter is the time. Winter, 겨울은요 시기입니다. When, 어떤 시기죠? I want to be indoor.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 시기예요? 실내에 있고 싶어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쓰고 얘도 쓰면 뒤에를 묶어서 수식어가 되는 형용사절이 되지만, 됐나요? 만약에 얘를 생략해버리면요 비동사의 명사 보호가 되면 되는 거고요. 맞나요? 선생님, 얘를 남겨놓고 얘를 생략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명사, 동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명동은 뒤에 명동을 묶어서 앞에 수식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럼.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해양 누구 됐어요? 조용.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이번 이제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관계 부사가 들어가니까 이번 시험만 보면 이번 시험만 어떻게 넘기면 되겠지가 아니라 향후에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영어 시험에서 학창 시절에 보는 학교 시험에서 나중에 성인들이 돼서 보는 성인들이 보는 영어 시험에 이르기까지 요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를 구분해 보세요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꼭 암기를 꼭 해야 돼. 암기를 꼭 해야지 이게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지. 그냥 설명 듣고 그러겠네 하고 머리 한번 끄덕였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꼭 정확하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숙제가 나갈 건데 어디까지 숙제가 나갈 거냐면 끝까지 다 나갈 거예요. 근데 객관식 문제까지 끝까지 다 나간다 그러면은 또 저거 하니까 사실은 너 때문이잖아, 이씨. 네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니까 진도를 맞춰야 되잖아. 월급 받는 진도를 저번만 해도 조금 빨리 나갔는데. 뭐라고? 아니, 끝까지 다 하고 싶은데 화목반하고 진도를 맞춰야 돼서 일단은 숙제를 먼저 드릴 테니까 숙제부터 체크해 볼게요. 숙제 드릴 테니까 숙제 체크하세요. 우주야, 잘 적어. 또 선생님 숙제 어디에요? 이러지 말고. 알았니? 우주야, 알았냐고. 자, 우리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18페이지까지는 일단 다 하셔야 됩니다. 20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있어 봐봐. 월요일에 무슨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하셔야 되고 7부터 18페이지까지 다 하셔야 되고 뒤에 넘기면 이제 19페이지부터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를 다 해라 라고 했더니 어제 독립투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전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의미상의 주어는 15번까지 풀고요.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은 관계부사가 또 나오죠. 23페이지에 관계부사 문제는 1번부터 해서 45번까지. 네? 왜 관계부사가 많아? 관계부사 문제가 거의 100문제 나와요. 45번까지.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자, 남은 시간에 아까 뭐죠? 본문 암기 제출한 학생은 문제 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본문 암기가 아직 덜 된 학생은 아직 시험 안 본 학생은 본문 암기 하세요, 빨리. 선생님 저 암기 안 해도 돼요? 야, 너 지금까지 목소리 중에서 최근에 들었던 목소리 중에서 가장 큰 것 같다. 야너 몇 번을 외워? 아니야, 너는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못 적었던데. 커트라인이 20개라고요. 25문장인데 20문장이라고요. 근데 못 쓴 게 5개 넘은 것 같은데. 쌤 혹시 이면지요? 잠깐만. 저 시험 봐요. 제 시험 봐야 돼. 시험 준비해가지고 연습하기. 아이고야. 붙이는데 막 S, 막 D, S 이런 거 붙이는 거
가급적이면 맞추세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떨어져서 오르다. 잘못 써놓고